3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물이 담긴 컵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길과 언덕 계단을 걷게 해주며 제 삶을 지탱해 주었던 다리가 어느 순간 제 체중조차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비타민을 섭취하면 오래 건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의 설탕, 약간의 햄, 그리고 몇 조각의 흰빵, 이것들이 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당신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섭취하는 음식이나 비타민이 바로 다리 근력을 조금씩 빼앗고 있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60초 동안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절대 듣지 못한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당신의 근육을 은밀히 약하게 만들고 다리를 상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는 분께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고 몇 시인지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성 있는 성격입니다. 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좋은 품질의 보조제를 선택하며 매일 아침 산책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아리에 무딘 통증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느껴지는 다리의 떨림, 그것들이 제 의문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서는 작은 비타민 알약 한 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무서운 진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 일부 다리가 말을 걸어올 때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책을 가지러 다락방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계단에 다다랐을 때 무릎이 움직이지 않았고 발목은 떨렸으며 허벅지는 마치 힘을 잃은 듯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무너지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순간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삶을 지탱해 주었던 다리가 점차 무너져 내리는 느낌, 다리가 무겁고 서 있기만 해도 피곤하다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의사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일부 음식과 비타민이 사실은 매일같이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섭취 방법이나 양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흰빵이나 가공육 스낵 과자, 매일 일상적으로 먹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리의 저림부기 통증, 그리고 근력 저하의 원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조금 오래 서 있었나 보다 정도였죠. 그러나 점차 걸을 때의 당김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 날에는 구두끈도 묶을 수 없게 되었으며 계단을 피하게 되고 장거리를 걷지 않게 되었습니다. 키두케바, 제 다리의 힘도 자립성도 조용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간 다음 10년을 살아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육 손실, 신체 제어력, 저하 넘어질 위험이라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많은 고령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직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이 메시지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어디에 계시고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당신과 연결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자, 다시 다리 이야기에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조사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력이 쇠퇴하는 초기 증상은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산책에서 약간의 통증을 느끼거나 일어설 때 팔걸이가 필요해진다거나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노력이 필요해지는 것. 이것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느 의학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다리 근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제2부 설탕에 조용한 침식 한때 저는 매일 아침 달콤한 아이스 커피와 머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단맛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가 되자 다리에 저림 같은 느낌이 왔고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나이 탓인가,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 넘겼지만 설탕을 일주일만 줄여보니 다리의 무거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설탕은 체중을 늘릴 뿐만 아니라 다리 힘을 조용히 확실히 빼앗아 간다는 것을. 정제된 설탕은 과자, 청량 음료, 아이스크림,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시리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그것은 에너지 불균형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폭주하고 심지어 근육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면역체계는 착한 설탕과 나쁜 설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반복적으로 다리 근육에 손상을 줍니다. 그 결과 통증, 권태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g 이상 설탕을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다리 근력 저하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즉 이는 당뇨병 이야기가 아니라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67세 여성은 매일 아침 달콤한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는 단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설탕을 줄이고 무설탕 요거트와 과일로 바꾸었더니 단지 3주 만에 오랫동안 쉬지 않고 동네를 걸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달지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품 표시를 살펴보세요. 시판 오렌지 주스에도 25개 설탕이 들어있고 건강에 좋다며 판매되는 그래놀라바도 옛 속이나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탕은 점차 인슐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근육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근육에는 영향이 닿지 않고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며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휘발유를 차에 넣었는데 트렁크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비효율적인 인슐린은 가장 먼저 다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탕은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며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더 강한 욕구를 일으킵니다. 이 사이클이 근력을 침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설탕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밤에 85% 다크 초콜릿을 한 조각 정도 즐깁니다. 단 선택을 달리했습니다. 시럽이 아닌 생꿀 과자가 아닌 과일 탄산음료 대신 코코넛 워터. 단지 그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이것입니다. 설탕이 당신의 다리를 끌고 다니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가벼움은 일상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통증 없이 걷고 오래 서 있을 수 있으며 몸은 다시 한때의 강함을 되찾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3부 튀김과 약해지는 몸.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 그리고 크리미한 딥소스를 곁들인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리에 묘한 무게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젖은 모래를 채운 듯한 무거움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무릎에는 묵직한 통증이, 종아리는 돌처럼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위로가 되는 말이 사실은 하체의 힘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튀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심지어 가정에서는 에어프라이어나 가볍게 튀긴 스타일로도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우리의 다리에게 이 바삭한 음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튀김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전신의 염증 마커를 높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지 관절 뻣뻣함만이 아니라 근육 섬유에도 영향을 주어 혈류와 산소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다리에 영양과 산소가 도달하지 않으면 근력은 떨어지고 통증은 증가하며 회복력도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감자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만드는 기름 자체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의 동맥을 조용히 조이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튀김의 지방이 하는 짓입니다. 체중 증가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는 낮으며 맛있지만 만족감은 적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1파운드 약 4보 50kg 늘어나면 그만큼 다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도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5분이면 걸을 수 있던 거리도 점점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은 튀김을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 결과 혈류나 근육 회복에 쓸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튀김을 먹은 다음 날은 온몸이 무겁고 특히 다리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옆집의 제랄드 씨는 전직 교장이었고 매주 일요일 튀김 요리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리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의사에게서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튀김을 끊고 생선구이와 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고 단 한 달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되찾은 기분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튀김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가속화되기 쉽습니다. 이는 심장뿐 아니라 다리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 근육 쇠퇴를 급격히 진행시키며 노화에 따른 근력 저해도 박차를 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크릴라미드라는 화학 물질이 고온의 기름에서 튀김 조리 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신경과 근육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황금빛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위험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가끔 먹는 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끔이 일주일에 몇 번으로 늘어나면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되고 몸에 부담을 주는 일상이 됩니다. 물론 튀김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양 그리고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의 즐거움이라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거나 찌기, 굽기, 그릴링 등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리는 매일 가볍고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대신 허브 치킨을 먹었던 다음 날 다리가 삐걱거리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었던 그 순간 저는 마치 자유를 되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4부 정제 곡물과 에너지의 급락, 예전에는 흰 식빵이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폭신한 식감으로 아침 토스트나 점심 샌드위치에 안성맞춤이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기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잠깐의 에너지 상승이 있지만 그 후 시계처럼 정확하게 급격한 에너지 저하가 찾아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흰빵이 실은 꽤나 해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흰빵, 크래커, 베이글 박스에 포장된 시리얼 같은 정제된 곡물은 원래 곡물에 있는 영양의 보고인 껍질과 배알을 제거한 고도의 가공을 거칩니다. 그 결과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없는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글리세믹 크래시, 길라이세믹 크래시라고 불립니다. 급상승 후 급하강은 근육이 사용하는 포도당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특히 65세 이상 신체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 후 피곤함, 그냥 좀 피곤한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정제 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촉진되어 근육이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마르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수십 년의 임상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는 통밀이 제공되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정제 밀가루는 비타민 B 결핍으로 인한 신경손상,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공된 식품은 무서운 힘을 지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제 곡물도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흰빵을 버터나 스프레드와 함께 먹을 뿐입니다. 이러면 신진대사가 혼란을 겪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60대의 무용 강사 마리아 씨는 만성적인 다리 경련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베이글에 크림치즈 설탕이 들어간 홍차를 즐겼는데 단 몇 일간 식단을 바꾼 후 에너지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고 마치 다리에 전원이 다시 들어온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영양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제 곡물에는 근육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낡은 채 오염된 연료를 넣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흰빵 제품은 칼로리가 높고 과식하기 쉬워 체중 증가도 유발합니다. 체중이 1파운드 늘어날 때마다 무릎 허리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또한 정제 곡물은 가벼운 만성 염증도 유발하여 다리에 잔잔한 통증을 남기곤 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피해, 바로 이렇게 몸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은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흰빵을 전리뿐이나 발아, 곡물빵, 호밀 귀리로 바꿔보세요. 항산화 성분 섬유질, 아미노산이 풍부한 이 빵들은 단순한 빵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계란, 견과류, 버터와 함께 먹으면 그것이 곧 영양이 됩니다. 제가 처음 발아 곡물빵을 먹었을 때 맛이 깊은데 하고 놀랐습니다. 폭신하고 맛있었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마치 연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리 피로감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먹는 한 입이 당신의 강함을 키울 수도 있고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당신의 토대라면 정제 곡물은 그 토대를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구조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제5부 알코올이 남긴 후유증. 어느 날 친구의 은퇴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웃음소리, 추억, 어린 대화, 그리고 몇 잔의 레드와인. 느긋하고 즐거운 밤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두통뿐 아니라 다리에서 무겁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롭진 않지만 일어서기가 버겁다는 깊은 무게감이었습니다. 처음엔 춤을 많이 춰서 그런가,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는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알코올이 조용히 다리의 힘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알코올 대사가 느려지고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알코올은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며 근육과 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육 수축뼈의 강도,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과정이 방해되면 근육은 무거워지고 뼈는 약해지며 다리는 균형을 잃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아도 마신다는 행위 그 자체로 손상이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알코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식사로 영양을 섭취해도 근육은 회복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오히려 다리는 점점 말라가고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탈수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강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며 칼륨, 나트륨 등 전해질 부족을 초래합니다. 밤중에 찾아오는 쥐나는 증상, 사실 이 탈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공허한 칼로리입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은 식사만큼의 칼로리를 제공하지만 단백질이나 비타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체지방은 쉽게 쌓이고 무게중심이 변해 다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68세의 처나말란 씨는 매일 밤 스카치 위스키 2잔을 즐기는 정도였는데 점차 다리가 약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술을 끊었더니 슬로우 모션에서 깨어난 기분이라며 효과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정기적인 음주는 근력 저하,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낙상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종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균형 감각과 고유 수용 감각, 신체 위치, 인지력의 저하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음주 습관이 있으신가요? 라고 자주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이 마치 지속적인 숙취 상태처럼 느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 조절 및 해독 기능 저하로 인해 혈중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특히 하중이 집중되는 다리에 영향을 주어 통증 및 회복 지연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엔 이런 논의도 등장했습니다. 고령자 전용 음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젊은 사람은 회복력이 있지만 고령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은 나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리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날엔 와인 한 잔을 즐깁니다. 다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다음 날엔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 상태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키고 싶다면 우선 음주 기록부터 시작해보세요.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음주를 줄여본 후 다리의 가벼움, 균형감, 오후 피로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다리의 작은 신호들, 무릎의 묵직함, 발끝에 저림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 다리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제6부 가공육과 무너지는 근력. 한때 저의 점심은 늘 똑같았습니다. 햄이나 살라미, 머스터드를 흰 빵에 끼운 델리 샌드위치, 간단하고 맛있는 식사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체통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무릎은 갑자기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조사를 거듭하며 가공육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 핫도그. 이 가공육들은 편리하지만 다리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염증입니다. 보존제로 쓰이는 아질산염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발열이나 붉어짐 없이 조용히 관절과 근육을 손상시키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가공육을 줄이자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발목 부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나 하고 넘기던 부기는 사실 과도한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의 수분이 과잉 저장되고 그 결과 다리와 관절에 부담이 가중되어 무거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혈압도 높입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다리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정체되기 쉽습니다. 72세 이웃 다이앤 씨는 아침마다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심한 다리 경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컨을 끊고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로 바꾸었고 3주 만에 경련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 지방은 동맥을 막아 근육으로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근력 회복 지연 및 다리 뻣뻣함으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가공육은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결국 근육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주어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 배출이 지연되며 이는 다시 피로감과 다리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베이컨 특유의 즙과 풍미를 포기하기가 힘들었지만 대신 구운 닭가슴살, 렌틸콩 삶은 달걀, 올리브 오일에 절인 참치 등을 식단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몸이 가벼워졌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산책이 전투가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핫도그를 손에 들기 전에 그 한 입이 줄 짧은 기쁨이 과연 무거움과 통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란 단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지켜내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제7부 나를 배신한 비타민. 매일 아침 나는 작은 군대처럼 영양제를 줄지어 놓고 복용하곤 했습니다. 종합 비타민 피부를 위한 비타민 A, 뼈를 위한 비타민 D 씹는 칼슘 보충제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현명한 습관이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밤마다 불에 데인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는 일이 이어지자 그 습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던 비타민 A와 비타민 D에 있었습니다. 우선 비타민 A, 시력, 면역, 피부 건강에 중요한 이 영양소는 지용성이며 체내에 축적됩니다. 고령자가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근육통, 관절, 경직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흔히 나이 탓이라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비타민 A가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양제의 스타로 알려진 비타민 D. 면역력과 뼈 건강에는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중 칼슘 수치를 지나치게 높이는 고칼슘 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근육이 뻣뻣해지고 열감이나 신경통과 유사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68세 사이클리스트인 그레그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D를 2배로 복용하던 그는 가벼운 운동 후 허벅지에 쥐가 나기 시작했고 혈액 검사에서 고칼슘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 생각했던 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중엔 건강해지고 싶다면 많이 먹어라는 식의 광고가 넘치지만 실제 필요한 양은 아주 소량입니다. 많은 고령자에게는 하루 수백 IU면 충분하며 오히려 과잉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간 강화 우유 등 과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량 비타민 D는 근육, 인대, 혈관의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다리의 유연성과 혈류를 저해합니다. 신장에도 부담을 줘 부종피로, 쥐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양제 섭취를 줄이고 음식 위주로 바꾸자 2주 만에 밤의 쥐 증상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잠도 더 깊어졌고 산책 시간도 늘어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음식, 음료, 강화식품, 보충제를 모두 합쳐보시고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 잎채소, 등푸른 생선, 달걀 등 자연식품에서 얻는 비타민은 체내 흡수가 자연스럽고 과잉 섭취 위험도 적습니다. 가끔은 덜어내는 건강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 뻣뻣함, 피로감쥐, 그것은 더 많은 보충이 아니라 과잉을 줄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8부 혼란을 부르는 칼슘 과다 섭취, 예전엔 이렇게 믿었습니다. 뼈에는 역시 칼슘이지. 약국에서 초콜릿 맛이 나는 칼슘 보충제를 집어들며 매일 한 알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죠. 하지만 몇 개월 뒤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서 뭔가 굳어가는 듯한 경직감,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과도한 칼슘 섭취는 근육 힘줄 혈관 같은 연조직에도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가 예전처럼 부드럽게 굽혀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뚝뚝 끊기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높아지며 뼈에 저장되지 못한 칼슘은 혈관이나 인대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몸 안에 조용히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혈관 석회화는 운동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고령자들이 이 위험성을 모른 채 단순히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보충제를 계속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는 사실을요. 마그네슘, 비타민 K2, 적당한 운동도 반드시 함께해야 균형 잡힌 뼈 건강이 가능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 건 마치 벽돌만 가지고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시도입니다. 70대 바바라 씨는 매일 1500mg의 칼슘을 5년간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허벅지의 지속적인 긴장감과 다리에 쥐가 잦아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칼슘 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칼슘 보충제를 중단하고 시금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자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고 다리에 숨이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한 번에 5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이상은 오히려 무용지물이거나 체내 석회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 두부, 잎채소 등 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안전하다고 권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미네랄 균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칼슘은 다리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용은 다리의 자유를 돌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9부 식품 첨가물과 신경 근육의 혼란, 긴 하루의 끝. 간단히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부담 없고 맛있고 일상 속 작은 위안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다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찌릿찌릿 떨리고 허벅지에는 조이는 듯한 느낌이 남았으며 스트레칭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식품 첨가물이었습니다. 특히 MSG, 글루타민산 나트륨 감칠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 스낵, 인스턴트 식품에 자주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를 넘긴 몸에는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MSG는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신경세포의 이른바 흥분 독성을 일으키고 다리에 대한 제어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떨림, 무거움, 쥐, 근육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 몸은 회복력이 있지만 고령의 몸은 그 영향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헬스 리트리트에서 만난 피터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가공수프나 냉동식품을 즐겼던 그는 다리에 이상한 따끔거림과 경련이 자주 나타났고
MSG와 방부제를 끈 차 놀라울 정도로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조용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라고 그가 말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인공색소, 안정제 유화제 등도 체내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해지면 다리의 쥐가 잘나고 움직임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60세 이상 사람들은 건강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리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경험하는 비율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가물은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영양 흡수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전기를 흘려보내도 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가공식품은 종종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반응력, 지구력, 근력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저는 MSG를 끊고 대신 생마늘, 레몬즙, 강황, 커민 같은 천연 향신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음식 맛은 더 깊어졌고 밤에 다리가 욱신거리는 느낌도 사라졌으며 걷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식사 후 다리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제품 라벨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식품이 사실은 다리와 신경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신경 미네랄 움직임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비로소 그 힘이 발휘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리며 다리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흔들림, 뻣뻣함, 망설임. 편리함과 바꾼 대가로 우리는 조화 코오디네이션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에 간편한 한 끼를 고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나중에 건강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건 바로 당신의 다리입니다. 제10부 다리를 되찾는 여정. 일상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회복. 며칠 전 어느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다리가 가벼웠습니다. 발목엔 통증이 없고 종아리의 뻣뻣함도 무릎의 떨림도 사라졌죠. 그건 마치 조용한 승리 같았습니다. 기적이 하룻밤 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제 다리는, 제 몸은 다시 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달은 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리의 힘과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삶 전체를 뒤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음식 보충제 움직임에 대해 조금의 생각하는 습관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우선 설탕부터 줄여보세요. 섭취량이 단 50%만 줄어도 근육과 관절의 염증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베리 한 줌이나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달달한 음료는 레몬을 띄운 탄산수로 대체하고요.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몸이 진짜 원하는 걸 주는 선택입니다. 다음은 튀김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튀김을 멈춰보세요. 오븐에 야채를 구우거나 고기를 그릴에 구워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다리의 부기와 무거움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정제 곡물도 바꿔보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빵 씨앗이나 곡물이 보이는 잡곡빵으로. 오트밀, 퀴노아, 보리 등은 근육을 지지하고 에너지를 안정화시켜줍니다. 흰쌀밥을 절반만 현미로 바꿔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알코올에도 솔직해져 보세요. 2주간 음주 기록을 적어보세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매일 마시던 분이라면 주말만으로 줄여보세요. 술을 마실 땐 수분을 충분히 단백질과 함께, 그리고 다음날 다리에 통증이 있는지, 잠은 어땠는지 패턴을 찾아보세요. 가공육도 줄여보세요. 샌드위치 햄 대신 구운 닭고기나 참치를, 조미료는 분말 스프가 아닌 허브와 향신료로 바꿔보세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진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영양제는 자기 판단으로 계속 먹기보다 검사를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의사와 상담해 실제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멀티비타민 속 비타민 A가 과잉일 수도 있고 칼슘이 과하게 축적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몸에 맞는 양과 형태로 섭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네랄도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그네슘은 견과류에서, 아연은 씨앗에서, 칼슘은 잎 채소에서, 비타민 D는 연어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말이죠. 식품 첨가물이 걱정된다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MSG, 인공 방부제 이름 모를 성분들 대신 다진 양파, 마늘, 레몬 식초 같은 자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걷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서 있는 시간을 늘리고 TV를 보면서 발목을 돌리고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점차 유연함을 되찾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저는 그 변화를 경험했고 다리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혈류 영양, 그리고 의식을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저녁 햇살처럼 따뜻하게 가슴에 담아보세요. 당신은 걷는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걸음씩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면 됩니다. 완벽한 걸음이 아니라 자유롭고 강하고 균형 있는 걸음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건 통증이 아니라 가능성의 속삭임입니다.